안녕하세요. 금융 코디네이터 콕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 장으로 정리하는 보험이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지난번에 한 장으로 정리하는 월급 관리 관련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었는데요. 보험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 좀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는 제가 좀 상세하게 보험 파트를 따로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나가시면 되고요. 한번 나도 가지고 있는 보험과 한번 비교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통 고객님들을 만나면 그림을 좀 자주 그리고 같이 설명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보험과 관련된 파트는 크게 사람과 물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고객들 만나면 이렇게 그림을 먼저 그리고요. 사람과 관련된 부분은 그 보험이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위험, 조금 더 말씀드리면 리스크라는 표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리스크라는 말은 사실은 위험하고는 같지는 않습니다. 위험의 불확실성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리스크인데,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이거든요. 보험에서 특히 사람과 관련된 부분과 물건과 관련된 부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람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보아서 저는 좀 이렇게 좀 나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는 리스크는 크게 저는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두 가지를 묻는데요. 하나는 아프거나 다치는 겁니다. 아프다는 것을 우리는 보험에서는 질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치는 것을 보험에서는 상해 혹은 재해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위험은 뭐냐면 오래 사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질병이고 두 번째가 상해에 대한 부분이라면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오래 사는 부분, 즉 노후에 대한 위험입니다. 준비 있는 노후는 축복이지만 준비 없는 노후는 하나의 위험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물어주는 것, 즉 배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실수로 남의 물건을 뭐 떨어뜨린다거나 망치게 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배상 책임의 영역인데요. 사람과 관련된 보험에서는 크게 질병, 상해, 노후 배상 이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요. 저는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잡습니다. 어떻게 잡느냐?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서 그 주무시고 나온 곳이 있죠. 거기가 어디죠? 주거지. 그걸 우리는 집 이렇게 표현하죠. 뭐 주택일 수도 있고 아파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집이 있습니다. 집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집과 관련된, 즉 물건을 소유해서 발생하는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 오늘 아침에 여러분 사무실 나오셨을 때 뭐 타고 나오셨나요? 지하철을 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가용을 가지고 오셨겠죠. 자가용을 뭐 자동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업무용도 있을 수 있고 영업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따른 위험이 이제 보험에서 할 수 있는 파트가 있고요. 마지막이 이제 저는 사업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뭐 공장일 수도 있고요. 가게를 운영하는 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들을 다 가진과 동시에 이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위험이 발생하고요. 이 위험을 해치하는 수단으로, 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한 발짝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질병과 상해 파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진 않으시죠. 어떤 큰 질병에 걸린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느냐? 병원에 갑니다. 그럼 뭐가 발생하죠? 병원비가 발생하죠. 뭐 감기 때문에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뭐 암이 걸렸다거나 뭐 큰 질병 걸렸을 때 반드시 병원비가 좀 필요할 겁니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병원비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만 중대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 외에 별도의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활비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요. 감기로 생활비를 준비한다 이거는 맞지 않죠. 그러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우리가 생활비를 필요하느냐? 대표적인 질병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암이고요. 두 번째는 뇌혈관 질환, 세 번째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둘 다 이제 중대한 질병에 해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붙어서 나오는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치매입니다. 이 네 가지가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비로서는 부족하니까 추가적인 뭐가 필요하다? 생활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생활비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질병 치료를 해서 돌아오면 암도 그렇고 뭐 뇌혈관, 심혈관도 그렇고 요즘 기술이 좋아지니까 돌아오면 좋겠는데 돌아오지 않고 뭔가 문제를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질병 부위장애, 질병으로 생기면 질병 부위장애, 상해 요인하면 뭐 상해 부위장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그렇게 걸려서 돌아가시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사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상해도 마찬가지로 병원비, 생활비, 장애, 사망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씩만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병원비를 담당하는 보험은 우리가 뭐죠? 치료비 담당하는 거, 실손보험, 뭐 실비보험,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실손이라고 얘기하시면 알아들으실 거니까 실손보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대한 병에 걸렸을 때의 생활비, 이거는 좀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진단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진단비, 진단을 받으면 금액이 나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진단을 받고 우리 뭐 하죠? 입원을 합니다. 그래서 입원비가 있느냐 따지는 거고요. 진단받고 입원해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수술을 합니다. 수술비가 필요하고요. 수술하고 퇴원해서 우리가 통원 치료라든지 각종 치료를 하니까 그걸 우리는 관리비 혹은 통원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렇게 좀 표현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중대한 질병에서는 진단비와 입원비와 수술비와 뭐 통원비 같은 것들이 다 이 질병을 향후에 관리하는 비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퉁쳐서 생활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보험이 여기에 있는지를 한번 대입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입니다. 암이 와서 폐로 전이돼 가지고 혹은 폐에 전암이 와가지고 폐를 하나를 잘라냈다. 폐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뭐 좌측을 잘라내거나 우측을 잘라냈다. 혹은 위에 암이 와서 위 전부를 드러냈다. 혹은 뭐 대장이나 소장의 일부분을 제거했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제 장애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제 질병으로 인한 거니까 질병 부위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눈길에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큰 사고가 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거는 상해로 인한 장애, 상해 부위장애가 될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못한 사망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바로 이제 사망인 건데요. 요거는 장애는 말씀드리는 부유장애 부분, 사망은 말씀드린 사망과 관련된 보험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펼쳐놓고 난 다음에 고객님들한테 여쭙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보험은 그 기성복이 아니거든요. 보험은 맞춤복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취사 선택하시는 게 보험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컨설턴트의 역할도 그 사람에게 맞는 옷을 보여주고 안내해 주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제가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사람마다 처해진 환경이 다릅니다. 뭐 주택담보대출이자를 엄청나게 많이 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집안에 이미 그 어떤 병자가 있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혹은 아프신 분들이 전혀 없고 오래 사는 위험만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사정에 맞게끔 이제 자기가 선택하시는 게 보험의 가장 보험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실손보험은 지금 현재 다 똑같으니까 보험회사가 또 논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생활비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 좀 나뉘는데, 어떤 분은 나는 진단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수술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입원 통원비까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답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고객과 컨설턴트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조율해가는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앞선 영상에서도 갱신형 보험이나 CI 보험에 대해서 100% 안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왜?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진단비는 그럼 얼마가 적정하느냐? 공식이 있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게 없습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필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상 소통의 기술인 거죠. 자, 만약에 암 하나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암 진단 자금이 나는 1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고객이 있다고 칩시다. 컨설턴트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치시면 이 1억이란 것은 꼭 가져가야겠다라고 동의한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어떻게 해요? 예, 비갱신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봤더니 보험료 너무 비싸니까 나는 갱신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1억인데 5천만 원까지는 비갱신을 가져가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갱신을 가져가겠다. 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무해지 상품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20년 납으로 하니까 월납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25년이나 30년으로 나누시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최근에 어떻게 나누시느냐, 정기간으로, 갱신을 정기간으로 까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보험의 옳고 그름, 잘못 가입했다, 못 가입했다가 아니라 고객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셨다면 그건 옳은 선택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다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갱신형 보험에 가입해놓고 갱신이 모른다거나 비갱신형 상품에 가입해놓고 이게 비갱신인지 모른다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이 단계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얼마 정도를 준비하는 게 좋을 거고 그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일 건지에 대해서는 고객과 설계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장애와 사망도 이런 형식으로 고객들하고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사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봐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손해보험에서 사망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두 가지는 생명보험에서 가져가는 방법인데 하나는 종신형보험, 종신보험을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정기보험에서 정해진 기간만큼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싼 거는 손해보험 방법이고요. 손해보험에서 사망을 가져가게 되면 한 가지 제약 사유가 있습니다. 상해 사망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80세밖에 되지 않고요. 개인당 2억 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사망을 가져갈 때 가장 싸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손해보험, 정기보험이고요. 손해보험의 정기보험,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생명보험의 정기보험, 그리고 가장 비싼 보험은 종신보험인데 종신보험은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는 똑같은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또 크게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입원비가 필요해요, 치료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크게 다쳤을 때 생활비용이 필요해요, 장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망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요거 가지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준비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후는 제가 사실 한 장으로 정리하는 노후 관리 파트에 보시면 바퀴를 세 번째 바퀴를 제가 빼놓거든요. 그래서 그 상품 그걸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는 크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배상인데요. 배상은 내가 행동하면서 물어주는 것들이 생기는 것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실수로 남의 물건을 파손시킨다거나 혹은 내 아이가 다른 친구를 밀어서 장난치다가 넘어뜨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는 보험이죠. 대표적인 게 배상인데 이 상품은 배상책임보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 배상이나 가족생활 배상책임보험을 여기에서 준비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보험의 파트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노후는 아까 제가 세 번째 바퀴를 한번 보셔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거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집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혹은 전세든 아니면 월세든 거기에 살고 계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상당 부분 중요한 집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보험이 바로 화재보험이죠. 화재보험 별도로 제가 한번 만들 텐데요. 화재보험에서는 중요히 생각하셔야 될 게 첫 번째 건물. 제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이 얼마 정도에 해당하는지 계산하는 방법 제가 나중에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 안에 가재도구, 냉장고나 세탁기, TV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상해 주는지 제대로 가입했는지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불이 실수로 났을 경우에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제대로 준비하는지가 핵심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사실 요즘의 핵심인데 얼마 전에 울산 화재도 그랬었고 또 오늘 또 다른 곳에서 24층 아파트에서 사고 난 것도 제가 봤는데요. 이 화재보험의 가장 핵심은 대부분의 분들이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대물배상을 얼마나 해줄 거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작년까지 10억이 대세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울산에 있는 그 모 아파트 화재도 있었고요. 오늘 부산에 있는 아파트였던 것 같은데 화재됐기 때문에 최근 화재 보험의 트렌드는 20억까지 물어주는 게 지금 대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게 여기에 해당하는지 보시면 되고요. 이와 부수적으로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가장 많이 처리해줬던 상품이 부분이 사실은 물이 새는 거였던 거였거든요. 내 집에 물이 새서 밑에 층에 물어주는 거는 당연한 건데 우리 집 물 새는 거는 해준다 안 해준다 지금 논란거리가 좀 되고 있고 고등법원에서는 지금 안 해준다라고 지금 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보험회사에서는 이 우리 집에 물이 새는 것을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급배수 누출 특약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100만 원이고 어떤 회사는 500만 원이고 자기 부담금이 있고 없고 요거 좀 나뉘고 있어서 화재보험은 용도 준비하시면 더 이야기할 거리는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동차 보험은 제가 일선 자동차 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자동차 보험에 필요한 담보 6가지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무보험차 상해 담보, 자기 신체 사고 혹은 자동차 상해, 마지막으로 자기 차량 손해, 그리고 하나 붙어있는 긴급 출동 서비스까지 총 7개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체크하시면 큰 문제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인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집보다 사업장일 수 있죠. 그건 이제 사업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은 당연한 거고요. 종업원들의 문제점과 관련된 책임근제보험, 그 다음에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등 이런 것들이 사업장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내가 물건 혹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해결하는 부분들은 이 정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좀 골라서 있느냐 없느냐를 좀 따져서 그리고 그 따지고 난 연후에 나에게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냐를 좀 생각을 해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정답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위험을 적정하게 보험회사에 넘겼느냐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보험을 리모델링 한다거나 혹은 새롭게 가입한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을 하신다면 이 그림을 그려놓고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가장 걱정하는 위험은 무엇이고 그 위험을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갱신이냐 비갱신이냐, 납입기간이 짧으냐 많으냐, 만기가 100세냐 80세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고객님의 생각이신 거죠. 왜냐하면 이 보험을 끌고 나가실 분은 바로 고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에 대해 어떤 보험이든 나쁜 보험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 보험을 나에게 맞게끔 가져왔느냐 안 가져왔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보시고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한번 내용 보시고 나도 한번 그렇게 얘기를 듣고 싶고 상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제 연락처가 나갑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금융 코디네이터 폭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